안녕하세요. 이번 주 오마이뉴스 기사들 중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을까요? 가슴 찡한 가족 이야기부터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 또 아주 첨예한 정치 현안까지 가장 뜨거웠던 기사 5가지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 인기 기사 톱5입니다. 첫 번째는 이혁진 기자의 96세 아버지께 온 택배, 그 속에 담긴 뜻밖의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김경영 기자의 상상을 못했다. 김밥 싸는 시범보인 김혜경 여사가 논란 까닭. 세 번째는 김화빈 기자의 단독 보도죠. 명태균 씨 부부의 문자 논란. 네 번째는 이주연 기자의 배현진 의원이 쪽팔림 말한 그날, 국힘 단톡방에서 예고된 공포. 마지막 5번째는 김종훈, 류승현 기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신문 소식입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혁진 시민 기자가 전해온 아주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뜻밖의 선물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96살 아버님 댁에 택배가 하나 도착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아버님께서 20년 동안이나 회장을 맡으셨던 친목 모임에서 온 거 같어요. 그것도 6년 전? 그러니까 90살에 회장직을 그만두셨는데도 잊지 않고 보내온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었던 거죠. 이 선물을 받으신 아버님의 반응이 참 마음을 울립니다. 모임을 맡아주는 것도 힘든데 나까지 기억해주다니 고마운 일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잊히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과 감사가 느껴지죠. 자,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에서 이번엔 무대를 확 바꿔서 글로벌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기사는 김경련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뉴욕에서 K컬처의 위상을 알린 김혜경 여사의 활동에 대한 기사입니다. 김 여사가 뉴욕에서 정말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차세대 한인 예술가들을 만나서 격려하기도 하고요. 또 한식 셰프나 전문가들이 모인 K푸드 간담회에도 참석했어요. UN 한국문화동호회 회원들과는 오천을 가졌고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는 아이들하고 직접 김밥을 싸보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정말 동분서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간담회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K푸드의 위상 변화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10년 전만 해도 미국 학교에서 김밥 도시락 싸가면 놀림감이었는데 지금은 인기가 엄청나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실감나게 하는 말이죠.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인데요. 세 번째는 김화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재판을 둘러싼 증언 개입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명태균 씨가 지금 공천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명 씨가 미래항공연구소라는 곳의 실소유주였느냐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 일했던 전 직원 A 씨가 이 재판의 잠재적인 증인이 된 상황입니다. 사건은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명태균 씨가 증인 A 씨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궁금한 게 있어 전화드렸다. 전화 주시면 고맙겠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문자 같죠? 그런데 닷새 뒤에 이번엔 명 씨의 아내가 훨씬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화로 몇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할 일은 없으실 것. 심지어 연락을 안 받으면 법원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고 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게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압박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법정 다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치열했을지도 모르는 갈등이 또 있었습니다. 네 번째 기사, 이주연 기자가 취재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졌던 아주 극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두고 당내 반대파에서는 야밤의 정치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시간을 보시면 딱 감이 옵니다. 자, 보세요. 자정 땡 하자마자 기존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요.
새벽 2시 반부터 딱 1시간만 새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3시 20분에 한덕수 후보가 혼자 등록을 하고 새벽 4시 40분에 비대위가 바로 새 후보로 의결을 해버려요. 이게 전부 몇 시간 만에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이루어진 거죠. 지도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니 당연히 당내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특히 배현진 의원이 당내 단체 대화방에 남긴 쪽팔림은 12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의 격한된 분위기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인 시도 과연 성공했을까요?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지도부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했지만 당원들을 상대로 한 ARS 투표에서 교체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은 결국 하루도 못 가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가장 많은 분들의 시선이 쏠렸던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종훈, 류승현 기자가 취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5일 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이 보석신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 그러니까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면서 구치소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토로한 거죠. 보석을 해달라 안 된다, 이걸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의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변호인단은 당뇨 외에 실명 위험까지 있다, 건강에 너무 안 좋다 하면서 보석을 강력하게 요청했고요. 반면에 특검은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고 증인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팽팽한 공방 속에서 재판부가 아주 빽빽한 재판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연말까지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든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법원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마음 뭉클한 이야기부터 정치, 법 쪽의 뜨거운 이슈까지 이번 주 오마이뉴스의 인기 기사들을 쭉 함께 훑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요약해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깊고 자세한 이야기가 기사 원문에 담겨 있거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기사 링크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